쿠팡이 다른 업체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업계 1위 쿠팡. 이를 뒷받침하는 건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인데요.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급하면은 페트병 같은 데다가 소변을 본다. 아, 씨발, 뭐가 반자 있냐고. 빨리 지불하고!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쿠팡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꾸며놨는데. 아, 보기 싫어요. 정말 박스 수백 개를 막 확 진짜 들어오네, 진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해왔던 김철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덕평 쿠팡하고 인천 1센터, 인천 5센터, 그리고 인천 8센터 그런 데서 근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월 초까지 일했습니다. 많게는 70~80% 정도 되는 걸로 그거를 이제 관리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아, 정말 일용직이 아니면 이 센터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많이 담당했던 업무는 출고 업무였고요. 그 출고 업무 중에서도 간접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간접 공정 일이 없었을 때는 지품이나 포장 일을 했습니다. 먼저 간접은 배송 포장을 위한 박스나 부자재를 공급하는 일이고요. 지품은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창고에서 찾아오는 일. 마지막으로 포장은 내려온 제품을 배송용으로 재포장하고 송장을 붙이는 일입니다. 개인이 하는 이 모든 공정의 UPH, 다시 말해 시간당 작업량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네, 만약 제품은 얼마나 제품을 하는지, 그 상품을 1시간당 몇 개를 진열하는지, 포장을 하는지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량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그리고 각 작업대별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개, 어떻게 되면 1시간에 200개 이런 식으로 목표량이 저희가 작업량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계속 이런 UPH 기준이 미달을 하게 됐다고 하면 일용직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 문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장 거의 2~3개 넓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덕평 그 큰 센터의 한 층의 작업장에 화장실은 남자 여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멀리 끝에서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은 용병까지 보러 가는 것만 해도 10분, 그리고 보고 나오는데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UPH라고 하는 작업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목적으로 그걸 비우게 되면은 관리자들이 방송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뭐 하러 갔다, 어디 갔다 오셨어?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하면은 화장실에서 뭐 하셨냐라고 같이 물어봅니다. 아, 저는 작은 거 보러 갔습니다. 큰 거 보러 갔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다가, 또 어떤 분은 너무 감정이 좁아지, 나 똥 싸러 간다. 생각이 자꾸 나니까 괴롭네요. 저도 오래 다녔지만 감옥도 아니고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를 이렇게 통제를 받는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 화장실을 안 가려고 일부러 물을 안 마시고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정말 급하면은 페트병 같은 데다가 소변을 본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야간 작업 중에 진열대를 봤는데 페트병에 노란 액체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혹시나 해서 그거를 집어서 열어봤는데 아예 정말 소변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통제가 정말 이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다른 센터에서 근무했던 박상철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천 신선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쉬기 전까지 근무했는데요. 여기는 화장실 갈 때 대변인지 소변인지 오고 가는 1분 1초도 일찍 기록해요. 남녀 사원 모두 동일한 조건인데. 정말 믿기 힘든데요. 김철형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겠는데 바지라고 좀 싼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마감이 정말 10분, 20분밖에 안 남은 물건이라 또 방송으로 김철용 사원님 그리고 마감건이니까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화장실 못 가고 하다가 결국엔 저도 바지에다가 쉬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작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이제 큰 CCTV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자리를 비운 사원들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또 관리자들이 알아채고 와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한 번은 관리자가 저를 딱 부르는데 어디 작업대 어디 구역에 있는 김철영 씨 뭐 중앙으로 와주세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서 있는 그 작업대 넘버까지 알고 있어서 매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혹시나 해서 다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그냥 전산에서 다 뜬다. 정말 소름 돋고 공포스럽고, 혹시라도 방송으로 질책 당할까봐,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방송에서 이름 불러가지고 빨리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냥 전문용어로 공개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공개 처형이라고까지 부른 이유가 뭔가요? 좋은 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업량이 뭐 미달을 한다든지 불러가지고 질책을 하기 때문에 그 로켓 배송으로 나가는 물건들, 특히 이제 당일 배송 마감건, 새벽 배송 마감건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재촉하고 압박을 합니다. 아, 씨발, 뭐하고 앉아있냐고. 거기 가지 말라고! 빨리 집으라고! 빨리 포장하라고!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포장하는 기계, 지품하는 기계. 재촉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감시와 욕설. 이처럼 김철영 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쿠팡이 말하는 AI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통제와 압박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출근을 하면 그 작업장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처럼 네모난 문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탐지가 되고, 내 주머니 있는 물건은 다 꺼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제 스캔을 했을 때 의심이 된다 그러면 몸수색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제 옷 같은 것도 다 만져보고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기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만져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지고, 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그리고 이런 다 금속성 물질들은 기본적으로는 반입이 안 되고, 사탕이나 캐러멜 같은 간식류도 안 되고,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에도 반입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약하고 저혈당에 대비한 캐러멜, 사탕을 이제 들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보안 검색이 강화가 될 때가 있으면 자기들이 허가하지 않는 약물이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방전을 갖고 와라 해서 그 겉봉투인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반입이 거의 거절됐던 일도 있고, 보안 검색사자들하고 충돌하기가 싫어서 신발이나 외투 같은 게 있으면 안주머니 같은 데다가 몰래 반입해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부모님이 아셨을 때 정말 부모님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안 믿겨진다고. 옛날에 자기도 뭐 70년대 막 그럴 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이러진 않았다고. 처음에 덕평에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너무나 뜨거웠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낮에 체감온도 38도, 40도도 되는 것 같고, 한 밤에도 34도까지 끓어오르는 이 엄청난 열기 때문에, 열사 때문에 이렇게 실려나가서 가시는 분들, 정말 사람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겸해서 머리를 감으려고 화장실 가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이제 미론을 넣어서 그런지 금지가 내려옵니다. 머리 감지 말라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머리를 어디다 감게 되고, 관리자한테 발각이 되거나 적발이 되거나 발 사례가 누적됐다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쿠팡센터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덕평센터는 밥 먹는 시간 1시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는 돼 있고 휴게 시간, 굉장히 밥 먹는 시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워낙에 센터가 넓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분, 30분 이상 대기를 하고 줄 서서, 이게 참 서바이벌 같은데, 일찍 올라가면은 밥 잘 먹고 좀 늦게 올라가면은 정말 반찬이 너무 없어서 그냥 먹고 내려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밥, 김치랑 국만. 이제 일용직의 비애인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2년 동안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뭐 경력이나 이제 이런 비정규직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전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나이가 먹고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면서, 같이 사는 옆지기도 생기면서, 또 제 몸도 아팠고 제 옆지기도 아프다 보니까 당장 하루하루 그 병원비나 약값도 필요했고, 이렇게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 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들어오는 금전적인 압박, 그리고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압박 때문에 전자상거래 그 이커머스가 기술 발전에서 생활혁신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쿠팡도 그렇지만 주문 당일 도착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싼 가격, 빠른 배송 이런 걸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배송기사들이 정말 바쁘게 힘들게 일하시는 걸 소비자들이 눈으로 봐서 많이들 아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물류센터의 노동 강도도 그 상상을 초월하죠.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관리자들의 인권 침해성 행동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이제 거기 일하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하는 노예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쥐어짜서 최대한 쥐어짜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 쿠팡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사람을 기계 취급하고 그 UPH 노예로 만들어서 사람이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